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월별 보건 업무 시리즈입니다. 2024년에 제가 일했던 걸 기준으로 설명드릴 건데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변경되는 경우에 공문의 변경 전후가 나와 있으니까 공문을 꼭 확인하시면서 영상을 참고하여 업무하시면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규 선생님 또는 오랜 기간 휴직 후에 복직하시는 선생님들일 거라 생각해요. 신규 복직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월별 보건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수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잡무는 어느 범위까지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여쭤봐야 돼요. 학교라는 곳이 신규가 오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갑자기 일을 막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기존 교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을 마치고 나머지 업무를 몰아주기도 해요. 전임 선생님께 인계받았을 때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다른 일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겠죠. 병원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는 미리 혼자서 공부하고 환자 파악 다 해야 되고 물어보면 혼나잖아요. 학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신규가 왔다고 하면 더 챙겨주려고 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려고 하세요. 학교에 단 한 명이다 보니까 물어볼 곳이 없는 걸 아시고 신규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더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 성격이나 특징에 따라서 일을 엉망으로 하고 인계를 주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정말 간혹입니다. 대부분 잘 해주시니까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선생님께서 3월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수업은 몇 학년, 몇 차실을 들어가는지, 보건실 요보호자 등에 대해서 더 깊게 질문하세요. 저는 인계를 받을 때마다 작년 요보호자는 누가 있고 어떤 케어를 해주고 있는지, 일할 때 응급 상황이 자주 있었는지 이런 걸 여쭤봅니다. 또 전년도에 했던 학생 건강검진 기간도 물어보셔야 돼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출장형으로 진행하는데 구강검진은 병원에 직접 보내는 것도 꽤 있거든요. 학생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25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이관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기관과 계약을 해서 검진을 진행해야 됩니다. 대부분 기존의 학교 인근에 있는 기관들과 계약하니까 이전에 했던 건강검진 기관에 인계받으면 좋아요. 우리가 집 근처 학교를 가면 좋지만 대부분 살던 곳이랑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거나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기도 하고 병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검진하는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혹시 검진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병원이 있었는지도 파악하시고요. 업무 외로도 발령받은 학교의 특성, 관리자 성향, 동료 분위기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실 정리예요. 보건실도 깔끔하게 청소하고 약품, 책상, 물품 등을 정리합니다. 이건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시고 제가 약품 정리하는 스타일을 살짝 보여드린다면 모든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라벨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라벨링을 해둡니다. 라벨 프린터기를 보건실 운영비로 꼭 사두는데 활용도가 정말 좋아서 저는 보건실 꿀템으로 추천드려요. 저는 일반 의약품들은 흰색으로, 유통기한이 올해에 끝나는 거면 눈에 좀 더 잘 띄게끔 빨간색으로 붙였습니다. 임상에서 사용했던 전문 의약품, 주사제들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들은 일반 의약품들이에요. 익숙한 약품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약품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신규일 때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다 보니까 타이레놀이랑 브루펜 말고는 다 처음 보는 의약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약품마다 투약 방법, 효과, 주의사항 등을 찾아서 숙지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나 소아당뇨로 전문 의약품 투약이 필요한 학생들은 별도로 동의서랑 약품을 받아서 투약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촉박한 것, 부족한 약품들을 미리 파악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의약품은 도대체 어디서 사는 것인지 궁금하죠? 보건교사들이 이용하는 의약품 구입 사이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블로그에 더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영상 아래에 블로그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세요. 약품과 더불어서 보건실 비품도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응급상황 시 사용할 구급 가방과 각종 바이탈 기기들을 체크해요. 응급상황이 계약 첫날이라고 오늘 계약 첫날이니까 안 일어나야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점검하셔야 되고요. 보건실에 드레싱 카트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드레싱 카트에 있는 물품과 약품을 정리하고 본인 손에 맞게 정리하고 익히면 됩니다.
바쁘면 굳이 안 하고 원래 있는 대로 두어도 돼요. 근데 저는 저한테 편하게 미리 분류해두고 일하는 게 더 효율이 좋더라고요. 멸균이 필요한 제품들도 멸균기랑 소독기를 돌려서 기기 체크를 하면서 처치 준비를 한 번에 하시고요. 보건교사는 책상이 주 업무 장소라서 책상도 각자 편하게 손에 맞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건실에 있는 소독 티슈로 한번 쫙 닦고 있어요. 다음으로 학급 감염병 물품함 준비입니다. 보건실 정리를 마쳤다면 이제 학급에 보낼 물품들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보건교사는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가 주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각 학급별로 마스크, 체온계, 소독 티슈 등을 담아서 감염병 물품함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2월이 너무 바쁘다면 3월 초에 해도 돼요. 저는 네오박스 8리터짜리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물건도 다 들어가고 정리할 때도 깔끔하고 편해서 좋더라고요. 학급별 구급함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신규 때 발령받았던 학교에서는 학급별 구급함을 만들어서 배부했었는데요. 담임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사용 여부랑 사용량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하는 의약품들이 많아지게 되고 구급함 관리가 쉽지 않아서 지금은 원하시는 학급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경력이 차니까 구급함도 별도로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밴드통에다가 면봉이랑 연고를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멋들어 보이거나 있어 보이지 않지만 관리가 편하고 효율이 좋습니다. 다음은 교무실 구급함 점검하기예요.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해서 교무실에 구급함을 두고 있는데요. 중고등은 학년 연구실마다 두기도 하더라고요. 학교마다 구급함이 비치된 곳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전임 선생님께 여쭤보고 구급함을 찾아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채울 건 채워줍니다. 주의할 점은 보건교사 이외의 사람들은 일반 의약품을 학생에게 투약할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교무실 구급함에는 교직원용 의약품이랑 보건교사가 보건실 부재 시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밴드와 연고, 소독제 정도만 넣어두고 있고 의약품은 절대로 학생에게 투약하지 않도록 교직원 전체 연수 시 안내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 관련 정보 얻기예요. 학교의 학사 일정, 소속된 동학년, 수업 일정 등을 확인해요. 대부분 2월 전직원 출근일에 새로운 교직원분들 인사하면서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 과정과 학사 일정, 교실 배치도 등을 안내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 공개 수업, 재량 휴업일 등 학교 일정을 달력에 적어 놓으면 일할 때 훨씬 수월해요. 저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캘린더를 깔아서 여기에 적어두면서 일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저는 무조건 종이 달력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종이 달력에다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학교에는 업무별 부서가 있고 동학년이 있는데요. 업무별 부서는 교무부, 예체능부, 연구부 등 업무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부서이고 동학년은 같은 학년의 선생님들이 소속된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와 관련하여 모이고 상의하는 건 업무별 부서이지만 교직원 문화연수나 친목 이런 거는 대개 동학년끼리 같이 해요. 학교와 관련된 공통 업무들, 예를 들어서 결제 라인, 학교에서 사용하는 문자 서비스나 이알림이 이런 거는 동학년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다음은 작년 서류 파일, 컴퓨터 파일 확인하기입니다. 요보호자 관리대장, 학교보건관리대장 등 서류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인수인계로 자세하게 인계받지 않은 요보호자를 파악하기에 좋고 전임 선생님께서 학교 업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업무인 학생 건강상태 조사서, 개인정보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투약 동의서 4종 만들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배부하고 회수해야 되는 서류라서 계약 첫날에 바로 배부하고요. 2, 3일 내에 회수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려면 2월 중에 가정통신문을 미리 완성하고 결제받는 게 필요합니다. 신규, 복직, 인사이동하신 선생님들은 3월부터 해당 학교로 소속되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결제가 당장 어려울 수 있어요. 관리자와 결제 방법을 상의하시고 서류가 바로 계약 첫날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 건강상태 조사서는 우리가 요보호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이들 건강조사를 하는 거고 개인정보 동의서는 건강조사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와 학교 보건 업무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예요. 응급처치 동의서는 교내 응급상황 발생 시의 절차랑 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그리고 투약 동의서는 보건실 내 일반 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서류 4종에 관해 더 자세한 설명과 파일을 공유받을 수 있게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것도 아래에 링크 남겨둘게요. 이 서류는 종이로 나가도 되고요. 이알림이 같은 전자문서로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본인 서명과 보호자 서명을 모두 받아야 되고 전자문서는 회신이 누락되는 일이 너무 허다해서 저는 이 4종의 서류는 항상 종이 서류로 배부하고 있어요. 종이 서류로 배부할 때 양이 많으면 복사실 혹은 등사실에서 등사 작업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학교는 병원과는 다르게 빨리빨리 시스템이 아니에요. 등사 요청을 드리면 빨라야 그 다음날에 겨우 나옵니다. 미리 가정통신문 만드시고 등사까지 완료한 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각 학급 담임 선생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
준비해 두어야 돼요. 등사를 하지 않는 학교라면 선생님께서 직접 프린트해서 나눠주시거나 학년 부장님께 협조 요청드려서 학년별로 프린트해서 배부해달라고 요청드려야 됩니다. 이건 학교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동학년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다음은 보건일지 다운로드 및 적응하기입니다. 임상에서는 각 병원의 EMR 시스템을 이용해서 간호기록을 작성했다면 학교 보건실에서는 사설 전산 보건일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천사일지, 스쿨닥터, 스마일 보건 등 선생님들마다 다양한 보건일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편하신 걸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규태만 보건일지를 사용했고 5년 반쯤 사용했을 때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스마일 보건일지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보건일지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둔 블로그 링크 아래에 남겨둘게요. 참고하셔서 선생님들께서 더 편하신 걸로 골라서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선생님과 복직하신 선생님들께 더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소속되어 있는 시도교육청의 보건 업무 매뉴얼과 응급처치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정독하기입니다. 학교 보건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과 참고할 수 있는 서식들이 들어있고요. 3월에 세울 보건 계획이나 학교 내 응급체계 관리 계획 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시도별로 매뉴얼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없는 곳은 있는 지역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업무 파악하시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시도별 보건 업무 매뉴얼 정리해둔 블로그 글도 아래 링크 남겨둘게요. 다음으로 신규 선생님들에게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나이스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셔야 돼요. 학교 업무를 하려면 나이스 인증서라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규 발령 당시 6년 전에는 인증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문자나 메일로 코드가 전송이 됐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에 들어가서 이 코드로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끝났어요. 이거는 신규 연수나 학교에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발급 완료되었다면 업무용 USB를 하나 만들어서 USB에도 인증서를 백업해 주세요. 재택근무할 때 도움됩니다. 다음은 업무는 아니지만 선생님께 아주 중요한 호봉 책정입니다. 선생님의 월급 호봉을 책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건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증명서가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제가 신규였을 당시에는 교사 호봉 책정이 교감 선생님 업무라서 교감 선생님께서 안내하고 제출했는데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호봉 책정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안내와 제출처는 제가 냈을 때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내해 주실 거니까 안내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번에 신규 발령 받고 호봉 책정 받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서류를 어디로 제출하셨는지 댓글로 함께 알려주세요. 일했던 기관별로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이 조금씩은 다른데 대학병원 간호사를 기준으로 저는 100%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임식에 대한 건데요. 신규 교사로 발령 받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요즘은 안 하는 추세이긴 한데 하는 것도 있어요. 취임식을 하는 경우에는 취임 인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취임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인사를 짧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저는 시청각실에서 플랜카드 걸어놓고 축하해 주셨는데 신규가 저뿐이라서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짧지도 길지도 않게 3분 정도 길이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취임 인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제가 보건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이유 그리고 보건교사로서의 포부 이런 걸 넣어서 준비했어요. 당시에 굉장히 떨리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는데 제가 경력이 차고 다른 선생님이 취임식을 보는 입장이 되니까 별로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취임 인사가 부담되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새로운 보건 선생님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취임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습니다. 업무는 아니지만 준비물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학교에서 신을 실내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했을 때부터 크록스를 신었어서 학교에서도 쭉 크록스를 신고 다니는데요. 보건실이 복도와 분리된 실내 공간이라면 보건실에서 신을 실내화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런 곳들은 보건실 자체적으로 실내화를 구비하고 있긴 할 텐데 저는 겨울에 발이 시려워서 개인 털 슬리퍼를 따로 뒀어요. 업무 중간중간 물 마실 텀블러 꼭 챙기시고요. 저는 개인 영양제도 가져와서 옆에 두고 있습니다. 렉가운은 처음에 입었었는데 신규 1호는 안 입어요. 지금까지 보건교사의 2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직 들으실 땐 잘 모르시겠지만 2월에 직접 일하시면 이 얘기였구나 하면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는 3월 업무 영상을 얼른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신규 발령 받으신 선생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복직하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